저는 오늘 지난 9년간 목포 시민 여러분과 우리 호남인들께서 저 박지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 담담하게 소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개혁되고 미래로 간다는 소신을 분명히 밝히면서 목포 시민, 우리 호남인들께서 김대중 대통령과 저를 사랑해 주시듯이 꼭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짧지 않은 정치 일생 중에서 딱 3번 충성을 바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첫째,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당선 후에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의 모든 충성심을 바치는 것이 애국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때로는 저를 음해하고 쫓아내라는 일부 사람들의 말씀에도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금년 96세이신 이호 여사님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끝까지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다가 보내드렸고 이호 여사님을 잘 모시는 것이 하늘이 저희 부부에게 준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충성은 목포 시민과 호남인들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대북 송금 특검으로 저는 다시는 감옥 살고 나와서 정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와 함께 박준영 지사, 박광태 시장 3사람을 부르시더니 박 실장의 명예와 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목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목포에 고등학교만 다니고 일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목포에서 출마를 하지 않고 기왕 정계에 나가려고 하면은 광주에서 출마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께서는 꼭 박 실장 네가 목포로 가야 한다 라고 해서 저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목포에서 처음 나온 공천도 받지 못한 무소속으로 나온 저에게 목포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의정활동을 잘해라, 그리고 금기원래를 해라. 나는 목포 시민이나 호남인들이 나로 하여금 많은 박해를 받았고 불이익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빚을 많이 지고 있다. 특히 우리 목포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불이익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은 IMF 외환위기로 빚을 갚는 대통령이지 어디에 무엇을 해주고 투자를 하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박 실장이 나를 대신해서 목포는 물론 무안, 신안, 그리고 호남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9년간 외국 딱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대북 정책 문제로 가기 때문에 제가 가서 미국 여러 지도자들에게 우리 남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금기원례를 지켰고 목포 발전 예산과 호남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믿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목포 발전을 위해서 목포 해양대학교 중소형 선박 수리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 및 민간 투자로 235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대로 저는 앞으로도 목포 시민들과 우리 호남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저는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시키는 것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길이다 하고 마지막 정치 인생과 제 인생 목표를 걸었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년 전 총선에서 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저의 소신을 안철수 대표가 매일 밤 전화를 해서 선배님, 이번에는 야권 통합이 아니라 양거대 정당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소신을 접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승리를 위해서 목포에서는 유세 한 번 하지 않고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서울, 경기도, 인천에 유세를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포 시민들은 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금방 끝난다 하는 흑색 선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또 한 번 압도적인 표를 주셨습니다. 저는 4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도 했고 장관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고 전국 정당 투표에서도 제1야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바쳤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로서 안철수 후보와 조속으로 전화를 하고 만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안철수 후보와 이 박지원의 말이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저를 믿고 저에게 항상 선배님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저의 충고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연정론 연합통합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은 안철수 후보와 저 박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이명박 세력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고 우리 힘으로 나갈 때 호남과 전국에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자강론을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과 정책을 계승한 이 박지원이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사드 찬성, 햇볕 정책 공관원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말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핵실험과 미국 본토, 우리 대한민국도 공격하겠다고 하는 도발적인 발언을 하면서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지금 우리 한반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김대중 대통령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한일회담 반대를 그렇게 전국에서 데모를 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회담을 찬성했습니다. 25년 전 그때는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공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대만과는 끊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공산당, 빨갱이라는 음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익이 외교의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배 문제의식으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 후보도 아닌 저한테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안철수 대통령 후보와 싸울 길을 찾지 못하고 저 박지원과만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 승리의 길이 무엇인가 며칠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이 아시듯 저는 금년에 만 75살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임명직 공직에 단연코 진출하지 않겠다는 것을 사랑하는 목포 시민과 호남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저는 이러한 날을 안철수 후보가 확정돼서 제 방에 왔을 때 적당한 기회에 박지원이 어떠한 공직에도 임명직 공직에 진출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저에게 선배님, 저는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성명을 7시에 우리 목포 시민들에게 발표하겠다 라고 미리 7시 엠바고를 걸고 보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5시 반경 제가 영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전화를 주어서 선배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꼭 이겨서 선배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전화했습니다. 저는 어느 어떠한 경우에도 바닥 민심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약간 조정기로 떨어져 갔지만은
내주에는 반드시 1등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깁시다 라고 전화를 해놨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통령 정부에서 어떠한 공직에도 진출하지 않기로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안철수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목표와 호남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박지원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 박지원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